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시고요. 자, 오늘 2부 시작할 텐데 시간 정도고요. 제가 플랫폼 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기차의 승강장을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기 경제 용어에서도 플랫폼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승강장은 플랫폼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목적지에 여기에 목적지에 따라서 많은 기차들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이걸 왜 경제 용어에다 넣었냐면요. 요즘에는 그 공유 가치라고 해서 예전에 방식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산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플랫폼 라인 방식이라고 해서 일자, 파이프라인 방식이라고 해서 일자. 그러니까 1차부터 2차, 3차, 실제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어떤 서로의 방향이 일방향인 형태인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우리 파이프라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파이프라인 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고객 간의 소통이 없죠. 근데 요즘에는 공유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처럼 서로 쌍방향으로 소비자가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또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생산자가 또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쌍방향 형태를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인재, 내가 미래에 갖춰야 될 능력이 있는데 서로 조화롭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가치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함께하는 가치,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그 공유했을 때 그 부의 수익도 당연히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실제 농업과 기업을 좀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뭐 창업자금을 해준다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내가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기존의 농업 방식에 좀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컨설팅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뭐 여러 기관에서 사실 컨설팅을 해주세요. 근데 한 군데만 받기보다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기관마다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지만 좀 세부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있고 실제 내가 컨설팅을 받았지만 이미 이거는 나하고는 좀 안 맞는 컨설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관을 좀 똑똑 방문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식품부랑 뭐 농협, 에이드센터라던가 이런 4개 기관이 만드는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실제 대기업 같은 기업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실제 해외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생산 라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미 오래전부터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그런 노하우를 실제 농업인들에게 전수하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생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업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농업과 기업계의 상생 모델.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내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그 다음에 뭐 육종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유통,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생협력을 이 추진본부에서 이제 매칭을 해주고 나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상생협력 자문단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근데 올해는 조금 내년까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구체적인 거는 일단 뭐 문을 두드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다라는 거 참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생. 제가 어제도 강조했던 게 상생이잖아요. 이제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자면 예전에 아버지들처럼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힘든 무게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같이 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상생협력 아이디어 오디션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의 아이디어 오디션 열풍이잖아요. 오디션 열풍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사실 나는 농부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실제 국가에서도 그렇게 발굴해낸 아이디어들을 잘 활용해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도 그 아이디어를 낸 만큼의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 아이디어 오디션은 실제 네이버에서 아이디어 오디션을 쳐보시면 돼요. 그럼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그 플랫폼이랑 공간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서 나는 이 사람이랑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이 공유하고 또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같이 또 가치를 나누고 수익적인 부분을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사실 힘든 작업들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지. 사실 내 농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아이디어 있지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를 실제 상품화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품이 농산물은 아니지만 실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또 그 생산물이 또그 농산물하고 좀 관련된 그런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생산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일일이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실제 농식품과 관련된 외적인 것들은 사실 지원받아서 추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농업인들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좀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안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아이디어를 처음에 등록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회원 가입한 되어 있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등록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근데 그 등록된 아이디어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PPT를 잘하면 그럼 보고 형태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 형태로 약간의 부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나는 글을 잘 쓰면 글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만 알 수 있게끔 표현해서 아이디어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실제 사이트 운영자에서 이거는 사이트에 허락을 해서 승인을 해서 올려도 되겠구나,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승낙을 하죠. 여기서 이제 실패가 되면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네티즌이 그 아이디어 올라온 아이디어를 보고 투표를 해요. 이거 괜찮구나 하고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네티즌들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문가 리뷰가 있죠. 실제 여기 전문가가 한 200여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우리 어제도 왜 뽑을 때 문제 도출할 때 시행 가능한지, 그다음에 시급한 건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거를 실제 아이디어를 상품화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전문가가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이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참여한 사람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제안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티즌이 있고요. 네티즌이 어제 우리 했던 것처럼 아이디어 보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좀 이런 거 좀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 아이디어는 이런 거 좀 보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티즌 리뷰가 있고요. 전문가는 또 그 전문가 참여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참여자가 있고요. 그럼 실제 모여서 오프라인 미팅을 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하고 이거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리서치를 하고 이거를 실제 출력물로 제작을 하고 판로 확정하고 이걸 실제 제조하고 그다음 판매하고 여기에 참여 모든 사람이 이익 분배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가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의 사례들을 좀 외국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공유가치의 방향을 저희도 이제 많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원되고 활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디어 제안자, 아이디어 더한 사람들, 네티즌들이요. 그 다음에 특허 관련된 사람, 디자인한 사람, 설계한 사람, 시티폰 만든 사람, 기타 판로, 홈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로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온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좀 특허도 보호받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제품화도 돼서 내 돈을 들인다기보다 여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중이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럿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는 좀 내 돈을 투자할 만하구나. 그런 경우도 이 사람도 투자한 사람도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나중에 배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제 제품화까지 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판로 개척까지 판매가 됐잖아요. 판매를 할 때 이렇게 실제 제조하고 하는 비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리뷰를 달았던 사람이든 여러 사람들이 돈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제품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물론 이제 기업들도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자원봉사 관련돼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실제 내 제품을 가지고 요즘 홍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게 어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자원봉사를 좀 예를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좀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해피콩 있잖아요. 해피빈. 예, 거기에 실제 내가 네이버 활동해서 생긴 해피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사과를 키우는 농가예요. 근데 그 수능 이런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아이들한테 내 사과를 그 아이들이 수능 보기 전에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찾아가서 주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사과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실제 그런 데다가 제안서를 올려요.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나는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진짜 이런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한테 내 사과를 무료로 먹게 해서 힘을 주고 싶다. 그럼 일정 부분 나는 그 사과에 대해서 홍보비를 어떻게 보면 쓰는 거죠. 내 사과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이제 해피빈이라는 그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도 하고 실제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같이 상상하는 그런 모델로 사실 홍보 비용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아까 실제 그 아이디어 오디션에서 많은 좋은 투표를 받아서 절차별로 진행이 된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된 아이디어예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건데 실제 여기 보시면 전문가 네트워크 참여자가 한 89명 정도 되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338% 달성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모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사실 딱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거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낸 사례고요. 배달의 민족 1차 뭐 카카오톡 있잖아요. 거기서 100만 장 정도 팔렸고요. 그 다음에 주마켓에서 200만 장 정도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참여자들한테 기여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로 되고 있는 사례고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너무 해보셨죠?
장면 랩을 잘 찍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잠시나마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유쾌한 식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나나 스티커를 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거는 유튜브에서 찾으시면은 동영상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제품 개발이 아니라 좀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그냥 없이 뜯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굳이 저거를 상품으로까지 개발돼 저기 팔려? 희한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들을 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미션이 여러분들이 창업계획서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창업 아이템을 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도출해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미션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제 이제 활동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이걸 해보실 텐데요. 자, 이게 마인드 맵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바나나를 처음에 펴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적으셔야 돼요. 저는 종이를 하나씩 나눠놨는데요. 여기다가 적는데 품목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여기 직접적으로 내 품목이 아닌 지금 품목이 일정되지 않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지역을 적으셔도 돼요. 내가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 그럼 그 지역의 특색을 파고 들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이거를 하면 좋겠구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정답이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바나나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를 막 하는 거야. 아 바나나 평상시에 내가 생각할 때 색깔이 모르겠지. 별내고기 좀 연주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뭐라고 바나나 달지. 다른 건 사랑하고 관련돼 있어. 사랑은 또 초콜릿이지.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를 계속 확장을 하시는 거죠. 이거 확장을 많이 하실수록 어제 말씀드린 연결, 이쪽 것과 이쪽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나는 여기서 바나나 다음에 달다로 출발을 했지만 바나나 다음에 맛있다로 출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 정답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정답은 없고 답의 후보군들을 자꾸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의 후보군들을 통해서 연결했을 때 정말 기발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참고 이미지로 제가 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인데 색깔 연두색 여기서 이것도 애호박이 생각나네. 길이도 비슷하고 애호박이랑 바나나랑 애호박은 애들이 편식을 해. 나 근데 애호박 농장 할 건데 애호박이 좀 바나나 맛 나는 애호박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럼 커피 광고도 이제 애호박에서 이제 편식은 뭐 그만, 바나나 맛 나는 애호박 탄생, 뭐 이런 식으로 커피도 그것과 관련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확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제가 또 사례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사례 두 번째는 지금 이 정도만 썼어도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한 4가지 정도 제품이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술, 제가 술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술을 넣었습니다. 술 하면은 맛 하면은 술을 먹을 때 안주 중요해. 그 다음에 술이 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솜사탕이 생각이 나. 그다음 달 때 사람도 생각이 나요. 그다음 안주, 저는 안주가 회를 좋아하거든요. 회. 어제 여기 바닷가 가가지고 제가 저녁에 간장게장 백반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바닷가니까 좀 해산물 이런 걸 먹어야지 했는데 이게 사장님이 잘 안 깨주셔가지고 먹는데 치아가 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가 좋아요 저는. 그 다음에 술 맛이 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 홍보를 받았어요.
술맛이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오늘도 술이 맛이 없어요. 평상시에 맛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지치기를 하시고요. 또 술 하면 또 회식 생각나죠. 근데 회식했을 때 술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먹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니까 비운주자, 그 다음에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요. 자가 운전 때문에 나는 꼭 운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술을 또 안 드시는 분들, 못 먹게 드시는 분들 있고, 회식 자주 한다. 또 자주 한다고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술 먹는 장소에 따라서도 뭐 포장마차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술하면 또 뒷탈, 뭐 음주운전, 뭐 해장, 그 다음 술하면 과일, 포도주라든가 뭐 레몬주, 포도주 같은 경우는 뭐 술잔. 보통 보면은 왠지 술을 따라 먹을 때 유독 좀 잔에 신경 쓰는 게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하면 또 술잔이 생각나요. 그리고 포도주 하면 좀 비싸다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들어낸 상품을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비어거든요. 맥주인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수혈했을 때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뭐가 나오죠? 술하면 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어제 제가 제거하기 트리즈 아이디어 발상 기법 중에 원리 중에 제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제거가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 요소 제거하는 것도 있거든요. 항상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술에 알코올을 제거했더니 무알코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무알코올 누가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중동 쪽에 갔다 오셨거든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정말 술을 먹고 싶은데 알코올 술이 없어가지고 무알콜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은 취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알코올 술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률적인 거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알코올이 들어간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중독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무알콜이 대부분 다 알코올을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무알콜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가지치기 했던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술을 못 먹는다. 그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통주를 만들 건데 전통주는 사실 또 도수가 높잖아요. 근데 그 전통주의 맛을 느끼게 하고 싶은데 술은 못 먹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전통주도 한번 좀 이렇게 모방을 해서 지금 무알콜 나온 맥주들을 모방을 해서 좀 무알콜 전통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확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무알콜이 있다는 거. 근데 실제 무알콜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회요. 해산물이요. 해산물에 어때요? 그 레몬을 뿌려 먹잖아요. 레몬을 뿌려 먹는데 항상 레몬 뿌려 먹을 때마다 내가 레몬을 짜든 다른 사람이 레몬을 짜든 속 닦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청결한가? 레몬을 짜서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손도 안 닦고 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에서 탄생된 게 이렇게 스프레이형 주스 스프레이거든요. 이름이 스템이라는 건데 이 퀄키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벤처 기업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드 오디션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실제 제안자가 있으면 그 제안자를 받아들이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가 퀄키거든요. 아이디어를 검토를 해봐서 이거는 생산 가능하겠다, 판매 가능하겠다 이거는 실제 이제 제품화를 하죠. 제품화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요. 군중들,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돈 투자하게 해서 그 돈 투자한 사람, 뭐 제안한 사람, 그다음에 거기다 아이디어 보탠 사람 똑같아요. 아까 아이디어 오디션이랑 똑같거든요. 돈 투자한 사람, 실제 이것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 이 회사 다 수익 분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퀄키에서 나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몬에다가 저 스프레이를 꽂았을 때 찍찍찍하면 손을 닿지 않고도 레몬을 분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포도주 같은 경우 잔을 신경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레드와인은 향을 느끼기 위해서 좀 넓은 잔에다 보통 담아서 먹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 샴페인 같은 경우는 그 좀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좀 시원한 감을 오래 가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좀 긴 잔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번거로워요. 나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둘 다 먹고 싶어요. 특히 비행기 타면 왜 막 다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잔을 이중잔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어제 우리가 배웠던 트리즈 원리 중에서 융합의 개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윗부분은 이렇게 레드 와인을 담을 수 있고 밑으로 돌려서 밑에 부분은 화이트 와인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잔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 내가 만약에
만약에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까지 만드는 농장이다. 그랬을 경우에 특별한 이벤트일 때 이런 잔을 만들어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런 기념일 기간 동안에 와인을 구매하시는 고객께는 이런 잔을 선물로 드립니다. 했을 때 고객들이 그냥 와인을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술로 좀 비교하자면 이렇게 넓은 잔은 소주를 담아먹고 이렇게 좀 긴 거는 맥주를 담아먹는 술이에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컵은 사실 보온 보냉이 다 가능하거든요. 따뜻한 거는 더 따뜻하게, 차가운 거는 더 차갑게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잔도 실제 나중에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하고 연결돼서 한번 만들어서 특별한 기념일 때 한번 같이 판매하거나 아니면 별도 판매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원래 밑에 우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유가 있는데 아이들이 바나나 맛 우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바나나 맛 알갱이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엔 딸기, 여기엔 초콜릿 맛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우유만 컵에다 따고 빨대로 꽂아서 빨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 내가 원하는 맛을 별도로 그거 해당되는 걸 사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술하고 접목을 해봤죠. 그래서 어제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 중에 티백이 있었잖아요. 생수병에 꽂아서 먹는 그런 티백처럼 여기에 이제 어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위에다가 난 레몬맛 나는 술을 먹고 싶어. 이런 과일주 있잖아요. 아까 과일주도 가지치기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어떤 맛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제 피트병 보셨던 것처럼 윗부분에다가 그런 술 맛이 나게 하는 가루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흔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술 좋아하시는 분한테 아주 인기 아침부터 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비타민에 물에다가 그냥 비타민 넣어서 비타민 음료수 먹는 것처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내 거에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알갱이로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타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이 물에 타자마자 바로 영양분이 없어지거든요. 지용성은 상관이 없는데 수용성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문제 해결해야 될 그런 하나의 사안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내가 원할 때 어제 우리 생수병 보신 것처럼 내가 비타민을 바로 타서 먹을 때 있잖아요. 보통 우리 커피도 한 잔 타놓으면 바로 안 먹잖아요. 근데 이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타놓고 바로 안 먹으면 영양 효과를 못 보니까 윗뚜껑에다가 내가 바로 먹기 직전에 그거를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예,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자꾸 이걸 습관들여서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대한민국의 발명왕, 나는 농부이기도 하지만 발명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각자 씨앗을 좀 심어드렸잖아요. 그 씨앗이 실제 이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자선언 하듯이 주문하듯이 그런 활용하면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습관들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오미자를 재배한다. 기존의 농업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도 제대로 모르면서 창의적인 것만 도출해내서 그것만 한다 했을 땐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 방식에 대한 익숙함. 우리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사실 수저하고 숟가락과 젓가락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숟가락만 가지고 먹을 수도 있거든요. 숟가락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죠. 젓가락 같은 경우는 의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젓가락을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의외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농업 분야에서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거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익숙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기존의 방식대로 내가 벤치마킹을 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하셨던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의외성으로 아까 와인잔 같은 그런 형태를 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 사실 뭔가 하나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그냥 그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든 뭐 팔로든 이런 게 쑥쑥쑥 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성과 익숙함을 항상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해보실 거예요. 제가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요. 자,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결과물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셨던 거 이런 식으로 좀 확장하셔서 한번 해보실게요. 화답방으로 하시고요. 오늘 마무리를 못하신 거는 돌아가셔서 사실 종이가 저거 하기에는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럼 집에 가셔서 이거를 뭐 화이트보드나 벽에 붙이시고 유사한 종이들을 계속 다시 하시는 거예요.